예, 안녕하세요.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세 명의 호스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굿 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6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를 맡고 있는 한주수라고 합니다. 로미오캣입니다. 오지안입니다. 오늘 6번째 팟캐스트 주제 아직 안 봤는데 주현스가 오늘은 좀 캐리하라고 맡기려고 한번 하고 있어요. 어때요? 주현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제는 주현스가 캐리할 걸로 하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동안 우리 근황 일주일밖에 안 되긴 했는데 뭐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네, 로미님은 뭐 어디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네,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앰비언트 트립이라는 컨셉으로 약간 음악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일본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일본에 대한 정보가 아주 제로입니다. 캐나다에서 머니까 그쵸? 그렇죠. 일본을 갈래, 한국을 갈래인데 둘 다 가긴 어렵고. 그쵸. 네, 아무래도 한국이 좀 더 편한 그런 게 있죠. 워낙 미식가시다 보니까 일본은 또 음식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요? 네. 하긴 저 되게 스시 이런 거 좋아하니까. 뭐 일본은 뭐 그냥 편의점 스시만 먹어도 환상적이라고. 캐나다가 토론토가 스시가 좀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상태가 되게 스시에 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캐나다에서도 좋은 데 가서 비싼 돈을 주고 먹으면 좋은 데가 많이 있겠지만 밴쿠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스시 하면 또 제가 항상 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캐나다에서 편의점 같은 걸 하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서 일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저희 편의점 앞에 그 약간 한국인이 하시는 스시집이 하나 생긴 거야, 조그만하게. 그래가지고 와 이제 좋다, 그거 사 먹자 이렇게 막 했었었는데, 어느 날 그 손님이 저희 가게에 딱 들어오시더니 막 화가 나 있는 거야 되게. 그러면서 막 그 스시집 가봤냐고, 저기 진짜 퀄리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나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쪽 캐나다에서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것 같은, 특히 시골이니까 제 부모님이 있는 곳은 난 괜찮아, 난 맨날 먹는다 괜찮은데 하니까, 자기는 진짜 얼마나 이게 스시가 퀄리티가 안 좋았냐면 이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따뜻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백인 친구는 한 번도 바로 만든 스시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항상 냉장고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들의 수준만 먹어봤기 때문에 차가운 거를 스시를 먹다 보니까 따뜻한 거 처음 먹으니까 뭔가 당황을 해보는 거야, 이 친구가. 밥 말씀이신 거죠? 밥. 네, 밥이랑 모든 게 다 따뜻했다 이거지. 너무 근데 당연히 그게 프레시한 건데 냉장고에 있는 것만 먹다 보니까 사실 그 친구를 또 비난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예전에 족발이라는 주제로 좀 긴 글을 쓴 적이 한 번 있었었는데, 저는 족발을 그 한인식품에서 사서 처음 먹어봤어요, 캐나다에서 어릴 때. 근데 한인식품에서 파는 족발은 차가워요. 냉장고에 있는 걸 팔고 식당에서는 안 팔았으니까 당시. 지금은 사실 뭐 족발집이 많이 생겨서 따뜻한 족발을 먹을 수 있긴 한데, 저는 차갑게 족발을 먼저 접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따뜻한 족발을 못 먹어요. 맞으니까 그 친구를 비난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따뜻한 족발을 먹으면 굉장히 막 이상하거든, 느낌이. 차가운 것만 먹어가지고 어릴 때. 그 약간 차갑게 씹어먹는 식감에 익숙해져 버린 거야. 은근 맛있긴 한데 그게 또 녹으면은 엄청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도 보다는 조금 더 그런 다른 식감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제가 그 예제를 쓸 때 아는 것만큼 보인다 뭐 이런 류의 글을 쓰면서 제가 예제를 한번 했던, 저의 경험으로 얘기했던 그런, 아마 제가 그게 약간 우리가 또 음악 팟캐스트니까 나름 막 320kbps MP3만 듣다가 웨이브를 듣다 뭐 이런 거 할 때 막 그 차이를 못 느끼는 거, 막 그런 것처럼 막 MP3에 막 우리가 귀가 조금 너무 익숙해져 있다 뭐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그런 제가 어쨌든 스시 맛은 그래도 좀 잘 압니다. 시연스도 알겠지만. 그래서 일본에 가면 스시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언젠가는 또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방금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주제로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주제를 설정해봤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먹은 만큼 싼다. 네? 그런 것처럼 네, 뭔가 상상의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동물이니까 뭔가 이렇게 인풋되는 것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인풋에 어떤 인풋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도 달라지는 것 같고, 저번에 로미어캣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캐릭터로 뭔가 빙의해가지고 그 생활과 뭔가 모든 걸 유지하면은 그런 아웃풋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거랑 이어지는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각자 입장에서 어떤 인풋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좋은 인풋을 얻기 위해서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며, 또 어떤 좋은 인풋 같은 경우는 공유하고 싶잖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너도 한번 들어봐. 뭐 좋은 사이트,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뭔가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노래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지만, 저는 보통 인풋 얻을 때 자연 경관, 이런 영화, 다큐멘터리, 뭐 이런 영상물에서 좀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서 이미 짜여진 그런 어떤 감성을 주겠다라고 감독이 생각해서 그런 영상을 보여줄 때 그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게 뭔가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처럼, 그 속에서 있는 나도 생상해보고 아니면 그 속에 그냥 그대로 빠져있는 그 감정이 전달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음악으로 표현하면 어떻지? 뭔가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항상 인풋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실제 대자연과 네. 실제 대자연이 등장하는 그 어떤 콘텐츠가 있으면은 어디가 더 강력한 인풋이 되는 거예요? 뭔가 실제 대자연을 그대로만 이렇게 날 것처럼 이렇게 본 다큐멘터리가 있고, 뭔가 자연을 배경으로 한 영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날 것 같은 경우는 보통 동물의 움직임이나 뭐 새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담기지만, 그 자연을 배경으로 한 뭐 예를 들어서 브레이킹 배드의 사막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뜨겁고 대지에 뭔가 이런 느낌인데, 그 인물들의 감정이 담겨 있어서 더 세게 오는 거는 영화나 드라마 쪽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실제 그 사막에 갔을 때랑 네. 사막에 촬영을 봤을 때를 말씀드린 건데, 그 포인트도 되게 뭔가 와닿은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날 것 그대로를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하고 그거를 내가 뭔가 해석하고 느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한번 이제 자기의 필터로 걸러서 촬영한 거를 봤을 때 거기서도 느껴지는 게 있다는 느낌인 걸까요? 네. 재밌다. 잘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막. 근데 만약에 막 갑자기 앵글이 막 흔들리거나 막 뭔가 편집점이 이상하다, 그럼 약간 깨지는 게 있죠. 몰입이 깨지는구나. 네. 그렇구나. 재밌네요. 로미님은 보통 주로 영감을? 저요? 네. 저는 그냥 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저도 뭔가 지연스처럼 멋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잠깐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 지난번과 이어지는 맥락인데, 감독님이 촬영한 걸 보는 거에서는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느낌인데, 거기에 내가 가서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멋진 사막이 아니라 뭐 어떤 공사장에 모래가 있는 거기를 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어떤 거를 느꼈는지가 제일 중요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이 거대한 필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조금 전에 겪었던 일, 뭐 어제 느꼈던 감정, 뭐 최근에 뭐 먹었던 음식이나 갔던 장소, 그런 모든 거에서 되게 내 필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때 무언가를 접했을 때 그 자극이 내 필터로 통해서 영감으로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말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네요.
저번 화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저는 뭐 들을 때 방해가 된다. 가사를 들으면 뭔가 너무 나의 이야기와 하나라도 매칭이 안 되면 갑자기 깨져버린다였지만 로미님은 이게 뭔가 공감이 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던 것처럼 뭔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공감은 되는데 저는 어차피 그 공감이 나라는 필터를 통한 공감인 거를 알고서 그냥 듣는 케이스? 저희 둘이 이렇게 길게 대화한 거 처음 아닌가요? 맞아요. 아, 뿌듯하다. 이를 악물고 지금 정신 집중.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둘. 근데 뭔가 넘어갈 때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긴 해요. 맞아요. 저희 둘 다 되게 내향인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반전인 거 아세요? 저희 까만 티에 블랙 앤 화이트? 지연스는 이게 화이트 블랙. 아, 그렇군요. 계속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내향인 두 마리. 교수님 그 흐뭇한 표정. 두 분 얘기하길래 아예 그냥 마이크에서 멀어져가지고 듣고 있었고요. 나 원래 항상 저는 집에 검은 옷밖에 없는데 오늘 딱 검은 옷 입고 왔으면 딱 셋이 커플인데 오늘 각인데. 원래 검정색밖에 안 입거든요 저는. 근데 요즘에 나름 팟캐스트에서 옷 다른 거 신경 쓴다고 다르게 입고 왔는데. 예쁘십니다. 그리고 로미님은 또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 또 그런 경험으로 또 인풋을 얻으시는 거잖아요. 또 어땠어요? 그런 경험은? 나 최고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가기 전에 망했다 이렇게 하면서 갔거든요. 또 13일에 금요일이었거든요. 주말이. 근데 또 태풍이 온대요. 그 전주까지 날씨가 좋았는데. 그리고 뭐 제 컨디션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로 수월하게 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전 P거든요. 그 MBTI P. 그래서 속상은 하나, 아이 뭐 어쩌겠어 그러고 갔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냥 흘러간 결과들 너무 행복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도쿄 베드룸 오케스트라라고 일본에서 영상음악을 이제 만들고 게임 음악 같은 거 작업하면서 앰비언트 활동을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나 밴드캠프 같은 데서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서울에 왔을 때 용산의 펄멘스라는 비건 레스토랑에서 라이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초대를 해줘가지고 거기 가서 대화를 나누고 한번 이제 만나자 해서 제 음악 레슨 쌤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레슨 쌤이랑 저랑 송캠프를 하자. 제가 지금 앨범 준비하는데 앰비언트이기도 하고 영감도 얻고 좀 리프레시도 하고 하러 한번 가자 해서 제가 10몇 년 만에 혼자 그러니까 자유롭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으로 간 거예요. 제 내면 속에서는. 가서 진짜 아침에 7시에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빽빽하게 보내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비도 계속 왔고 아무튼 뭐가 계획대로 안 됐어요. 뭐 마차 이거 다도하러 갔는데 그날만 안 하고 막. 그런데 그 친구가 사는 섬이 있거든요. 후쿠오카에서 페리를 타고 좀 나가면 어떤 사이토자키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이 약간 국가에서 뭐 지정해서 좀 자연을 보존하는 그런 곳이래요. 철새도 많이 오고 거기는 지진도 안 난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원래는 우리 셋이 같이 퍼포먼스도 하고 똥캠프니까 사공사도 들고 갔거든요. SP 사공사도. 그래서 뭔가 이런 얘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엠베스 녹음도 하고 녹음을 따가지고 비트도 만들고 아하 신난다 왔는데 비가 여행 일정 중에 그날 제일 많이 온 거예요. 웬만하면 참고 그냥 다니는데 이게 장비가 이거 다 고장날 것 같은 정도로 와서 바닷가까지 그 친구가 데려가 줬어요. 그 친구가 인스타에 올리는 그 바다의 풍경이 있어요. 맨날 이렇게 자기 앰비언트 프로젝트랑 같이 풍경 올리는데 그걸 딱 직관을 하니까 너무 감동적인데 비가 막 오고 다 흐리고 막 스산하고 잠깐 기다릴 때 무서운 얘기 해가지고 엄청 무서운 거예요. 막 그 일본 요괴 얘기 이런 거 해가지고 진짜 망했다. 그래도 왔으니까 즐겁게 시간 보내고 우리는 돌아가서 뭔가 해볼게 했는데 잠깐 기다려보래요. 근데 집에 초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던.
전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 같이 얘기할 때도 막 재밌게 얘기 나눴는데 그 일본 사람의 이거 진심이냐 집에 빨리 가라는 말이냐 우리 구분 못한다 막 그런 이제 밈 같은 게 있잖아요. 교토 화법 해가지고 진짜 가도 되는 거네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대화 나누고 제가 일본어로 동요 버전을 가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가사도 이제 일본 사람한테 보여주니까 아, 뭐 이 문장은 자연스러운데 이 문장은 좀 어색해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 장비방. 예, 항상 닫혀 있는 듯한 그곳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맨날 이렇게 그 친구가 올리는 그걸로만 보던 장비들이 진짜 많고 그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진지하게 이거를 하고 있는지가 그냥 한 번에 느껴지는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강아지도 맨날 이렇게 영상으로 보다가 강아지랑 놀고 그 방에 있는 장비들도 보고 구경하고 심지어 갑자기 밥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밥 먹고 가라는 말은 늦었으니까 빨리 좀 떠나라는 얘기냐 진짜 먹어도 되는 거냐 우리 진짜 모른다 나 특히 눈치 없다 했는데 진짜 먹어도 된대요. 지금도 살짝 의문은 남았어요. 이게 이제 되게 눈치 없네 이러면서 해준 건지 왜냐면 저희 둘 것만 해줬거든요. 다 같이 먹지 않고 뭐 그 비건이에요 또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 둘이 먹으려고 만든 거 아니야? 그 비건 콩고기로 만든 고로케 같은 거 해줬어요. 근데 진짜 맛있게 먹고 저도 평소 먹지 않는 야채가 하나 있거든요. 가지가 제가 유일하게 안 먹는 야채인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딱 그러고 그날 배를 타고 밤에 막 돌아오면서 까만 어두운 바다에 습도가 높고 하얗게 이렇게 부서지는 걸 보면서 막 빛나는 불빛들 이렇게 보면서 오는데 제가 약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날 그 순간 이후로. 이 인풋이 아마 저는 한번 강한 인풋을 받으면 그게 진짜 되게 오래 가거든요. 지금 이거는 한 10년짜리다. 이게 간단한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있잖아요. 제가 과몰입러입니다. 감안하고 들으세요. 제가 열심히 용기를 내서 음악하는 거랑 앰비언트 관심 있고 하고 싶은데 좀 부족하시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컨텐츠로 SNS에 공유를 해서 또 그런 걸 되게 잘하는 친구랑 어떻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음악을 하기 위한 송캠프로 해외에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같이 가서 그 섬에 가서 집에 초대를 받아서 약간 비밀스러운 그 멋진 방에까지 이제 들어오게 해주고 막 음악 얘기를 나누고 계속 음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그런 진지한 얘기들도 나누고 한 게 저는 역대급이었다. 표현력이 너무 저렴하네요. 뭐라고 해야 될까? 역대급이었다. 이거는 앞으로 당분간 제가 앰비언트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되게 큰 자극이 될 것 같은 거를 받았고요. 활용정점으로 제가 브라이언 이노 그 앰비언트 1 있잖아요. 뮤직 포 에어포트 완전 클래식 오브 클래식이잖아요. 그거를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레코드샵에서 다 찾았는데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는데 길을 가다가 그 쇼핑몰에서 그냥 길을 가다가 레코드샵에 들어가는 일정도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봤는데 앰비언트 섹션이 있길래 그냥 봤거든요. 대놓고 첫 장에 그게 있는 거예요. 78년도 나온 오리지널판이. 꿈인 줄 알았어요. 이거 뭐지? 하고 집었는데 파는 건가? 해서 파는 건가요? 했더니 사도 된대요. 그래서 홀린 듯이 진짜 5분도 안 돼서 구매를 하고 또 야무지게 텍스 리폼까지 해준다고 해서 그거까지 앱 깔고 구매를 하고 나오는데 계속 약간 진짜 뭐지 이 모드로 대박이죠. 저는 진짜 이 풀 스토리를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네, 갔다 오고 나서 너무 바쁘기도 했고 좀 가족한테 미안하고도 해서 그냥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거 보면은 좋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 선물 안 사고 남의 선물만 다 샀지만 그 판 하나만큼 사왔어요. 택시에서 딱 열어봤는데 그 안에 그 LP를 감싸고 있는 하얀색이 더 있잖아요. 그게 되게 갈색으로 한지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습한 지역에서 구매한 빈티지 바이닐 같은 경우에 곰팡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종이에 곰팡이였던 걸로. 그래서 그걸 지금 지울까 말까 고민 중인데 거기 또 막 어쩌고저쩌고 영어로 써놓고 1978년 브라이언 이노 딱 써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누가 이제 다시 만든 게 아니란 증거잖아요. 아무튼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물론 구하려면 구할 수 있죠. 미국 해외 구매 대행 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사고 싶지 않았거든요. 되게 다르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 판의 커버가 약간 제 인스타그램 컬러거든요. 사실은 약간 톤 다운된 민트 그린에다가 톤 다운된 옐로우 황토색 같은 그게 섞여 있는 지도 같은 그런 커버인데 그거를 갖고 후쿠오카 공항에서 색깔이 똑같은 말차 라떼를 시켜가지고 비행기 보면서 마시는데 그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생각이 들어서 울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아이들도 보고 제가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앨범 작업도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여기서 얻은 이 에너지와 이 감도를 돌아가서도 절대로 잊지 말자 하면서 딱 제일 좋은 자리에 바이닐을 전시해놨습니다. 반전은 그 턴테이블을 옛날에 없앴다. 장식으로 샀다. LP는 그렇죠. 네. 제가 너무 자랑했나요? 여기서 처음 자랑합니다. 비 오는 일본은 또 워낙 낭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운치 있지 않나요? 건물들이 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뭔가 제한돼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규칙성이 있다 보니까 그 비 오는 날 그 느낌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음식이 다 2배로 맛있어지는 마법이 있죠. 라멘도, 그 장어 덮밥도, 그 야키토리도, 맥주도. 제가 1년에 진짜 10손가락에 못 꼽을 만큼 술을 안 먹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과음했어요. 맨날 한 잔씩 마셨어요. 근데 같이 가신 분이 너무 하찮게, 하루 중에 한 잔을 그렇게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거냐고. 뭐, 위스키 하이볼도 있고, 레몬 사와도 있고, 뭐, 와인도 있고, 맥주도 있고 한데 저는 하루에 한 잔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마시지 못하는 생맥주를, 나마비루를 마셨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부럽네요. 네. 자랑했어요. 네. 뭐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약간 서로 감동 그런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그 느낌에 있어서 공감을 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바로 말하시는군요. 가지는 않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럽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나이에 비해서 업력이 안 돼서 그런 걸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방금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우리가 비슷한 나이대니까 약간 사실 뭐 애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맞아요. 네, 설레는 포인트들이 없잖아. 인생에 있어서 그런 영감을 주는 포인트들도 많이 없고 그런 느낌을 심장 뛰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것 자체에 굉장히 부러워요. 그 느낌은 내가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 그 마지막으로 그걸 느꼈는지에 대한 그걸 들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치현스는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어요? 저는 진짜 저런 느낌을 이제 뭐 저는 저번 1화였나요? 그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우리 몰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런 어찌됐든 인풋이 되는 게 뭐 이미지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감정인 것 같거든요. 뭔가 이 마음 상태? 예. 근데 저는 돌비 시스템에서 들었던 그 사운드들이 너무 이제 그때 매체는 귀였겠죠. 귀로 들어오고 뭔가 이런 것들이 감정이 그 곡이 주려는 감정 전달이 저한테 막 한 스테레오로 들었으면 한 50% 70% 이렇게 왔다면 돌비로 들었을 때는 거의 동화가 돼가지고 와 예, 진짜 들으면서 눈물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제 성향 알다시피 방구석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서 눈물이 찔끔이 나는 게 이게 우와.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아, 펑펑 나진 않고 찔끔 났다. 혼자 있었으면 펑펑 울었겠죠. 네, 근데 이제 아, 엄청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물을 보고 있는데 저희 뒤에 아직 빈자리 보이고 있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돌비 애트모스 영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진도 찍었잖아요. 너무 나도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내가 지연스의 모습은. 형 옆에 있어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 혼자만 이걸 누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이게 중고로 살지 새거로 살지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차이인데. 네. 개당 20만 원 차인가요? 전체 20만 원 차인가요? 전체 하면 5, 60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고로 살지. 돌비 애트모스는 개인 청취 기기로는 감상할 방법이 지금은 없는 건가요? 기가 두 개라서? 애플 뮤직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애플 기기를 안 써서 모르겠는데 에어팟이랑 그런 거 하면은 가상 오디오로 이렇게 들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 된 건 거죠. 실제로는 아니니까. 네네, 프로그램 된 거긴 합니다. 네, 바이노럴로 스페이셜 오디오라는 이름으로 애플 뮤직에서 들을 수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많이 안 쓰는데 아마존 뮤직이나 아니면 타이달 같은 경우는 또 그냥 헤드폰으로도 바이노럴로 들을 수 있는데 뭐 실제로 듣는 똑같아요? 거랑은 많이 차이가 있죠. 당연히. 차이가 있죠. 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겠다. 약간 그 수준인데 눈물이 나진 않아가지고 원래 제가 혼자 있을 때 되게 잘 감동하고 막 눈물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잘 나는 편인데 이게 지금 저희 예전에는 MP3밖에 없었던 것처럼 음악 플랫폼에서 플랫 파일을 들을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돌비 시스템이 용량이 대략 몇 기가 정도 되죠? 원본이? 한국에요? 한 곡당.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요. 뭐 600메가부터 뭐 한 몇십 기가까지 갈 수 있죠, 한국에. 그러면 지금 플랫폼에 있는 돌비 시스템은 어느 정도 압축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스피커로 듣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압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주스님 오셨을 때는 원본을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MP3랑 이제 원본 차이니까. 세미나에서요? 네. 또 MP3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MP3 듣기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56kB per second MP3로 듣다가 CD 퀄리티로 듣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320이면은 너무 차이가 없을 수 있으니까 진짜 거의 라디오 AM 라디오를 듣다가 원본을 듣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약간 되죠.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실제로. 이게 단점이 뭐냐면 다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제가 주스님 집에 가서 쳐들어가서 이렇게 빌려주세요 하는 거 아닌 이상 다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소중해지는 약간 일종의 좋은 마케팅 같은. 네. 와, 그 차이구나. 제가 옛날에 오디오 파이어 에코인가 하는 그 약간 입문형 오디오 인터페이스 썼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그것도 그때는 좋다고 썼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UA 아폴로 트윈으로 바꿨을 때 똑같은 스피커로 듣는데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내 귀가 약간 귀 안에 멀미한 것처럼 이렇게 막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풍 떨리면 잘 들리는 느낌 같은 걸 받았거든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려나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 행복이에요. 왜요?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저의 기준으로는 요즘에 기기들이 굉장히 다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웬만한 기기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이상 그 느낌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상향 편준화가 돼가지고 이게 약간 하이파이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그런 단어 이런 뭐랄까 주장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어쨌든 프로오디오에 있으니까 프로오디오 정도 같은 경우는 사실 장비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뭐 사람들은 막 인터넷에서 뭐 컨버터 얘기 많이 하고 뭐 헤드폰 앰프 아웃풋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거의 뭐 그렇게 사실 저도 장비 이렇게 막 엄청나게 비싼 거 많이 안 쓰거든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게 쓰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솔직히 말하면 전 더 이상 마지막을 언제 느껴본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 듣고 와 이거는 진짜 와 막 이런 소리적으로 감동을 받아보는 것도 없고 그렇게 보니까 음악적 감동도 없어. 인생의 감동도 없어. 음향적 감동도 없어. 이 인간은 그냥 뭐 좀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미식에 빠지신 건가요? 미식에 빠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아시겠지만 예전 에피소드 알지만 제가 또 한 끼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위스키 쪽을 좀 빠졌다가 이것도 이제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예산의 그 캡을 이제 주셔가지고 그걸 잘 쓰다가 이제 지금은 또 이제 떠났는데 한때 또 와인에 살짝 빠졌다가 또 와인은 더 비싸잖아요. 그리고 위스키는 한 달에 10만 원 괜찮아. 면세점 기준으로. 왜냐면은 한번 깐 다음에 막 몇 년 동안 먹어도 되니까 물론 뭐 날아가고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근데 와인은 몇 년을 한번 까면 몇 년을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와인도 이제 접고 그래서 돈 드는 건 다 접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 돈을 안 쓰려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평소에 이제 다른 장비들을 보셔도 별 말씀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루벤 마스터링 엔지니어 그 커스텀한 스피커를 커스텀한 그 곳을 갔을 때 꽤 뭐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왜냐면 다른 장비 얘기 거의 안 하시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 이런 제가 마스터링을 맡기는 뭐 클라이언트가 허락한다면 그 안에서 항상 제가 맡기려고 하는 친구가 캐나다에 있는데 그분도 이제 제가 다녔던 맥길 대학원 출신이신데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오디오에서는 제일 변태예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나면 진짜 10시간씩 대화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변태야. 왜 변태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자기 스피커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룸을 자기가 튜닝을 하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더 완벽하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연구를 하고 튜닝을 계속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웃풋이 그런 인풋이 막 있는데 아웃풋이 안 좋으면은 솔직히 저는 가서 뭐 별론데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는데 가서 음악을 듣는데 전 지금까지 살면서 한 300Hz에서 30Hz까지 베이스가 뚱 떨어지는데 완벽한 볼륨으로 떨어지는 거를 경험한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게 약간 음향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친구가 그것을 자기 방 안에 개인적으로 만든 스피커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모든 걸 다 만든 거예요. 우퍼 같은 경우 옛날에 야마 NS10M이 아니라 NS40M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듀얼 그 NS10으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오리지널 우퍼를 구해야 돼. 그래서 그 중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면은 그 스피커를 사서 우퍼만 뜯는 거야. 그 우퍼를 써야 돼 꼭. 왜냐면 그때 당시에 썼던 그 우퍼가 일본에서 더 이상 안 만드는 우퍼예요. 그게 페이퍼라 가지고 되게 튜닝센터 반응이 빠르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약간 변태적인 생각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속으로는 이제 처음에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사. 그 돈이면 그냥 사 그냥. 좋아 요즘에 스피커 좋아 잘 나와 암피언 좋고 뭐 좋아 하는데 아니래. 그 절대 안 돼. 근데 만들었어. 근데 안 좋으면 내가 뭘 할 수 없는 뭐 좀 변태짓하고 말하고 하는데 너무 진짜 플랫하고 사운드가 그리고 자기 집에 당시에 서브우퍼가 6개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6개로 그 조그마한 방에서 생기는 모든 룸 모드를 다 캔슬 시켜가지고 완벽한 플랫 프리퀀시를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게 서브우퍼로 서브우퍼를 이용을 해가지고 룸 모드를 캔슬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옛날에 플로이 툴인가 그 사람이 자기 어쿠스틱 책에다 만든 컨셉 중에 하나인데 그게 가능한 거를 저는 그거를 실제로 가능한 걸 처음 봤어요. 그 집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많이 봤는데 가보면 소리 별로야. 그럼 또 이상한 애구나 했는데 그 사람은 룸에는 그냥 물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플랫한 룸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멀어진 케이스긴 한데 근데 그분의 공간은 정말 그러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 들으면 재미가 없었어. 너무 플랫해.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막 진짜 0.2dB의 소리의 차이도 듣는 사람이니까
약간 랩 수준으로 약간 음향 청정구역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네. 그렇죠. 근데 웃긴 게 또 그 사람 막상 만약 이렇게 했잖아. 근데 가면은 지금 제 방보다 별 볼 일 없어요. 방 자체 공간 보면은. 이게 스튜디오라고, 이게 마스터링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좀 되게 안 좋게 평가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가서 딱 보면은 진짜 그냥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그래서 사진 절대 안 올려, 그 사람은 자기 방. 저 같은 경우 사실 제 스튜디오 방 사진 안 올리거든요. 뭐 이렇게 멋진 그런 스튜디오는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방을 정말 진짜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루벤 얘기를 왜 하게 됐지? 그 주택에 사시나요? 그분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의 그 집들이 있는데 다운타운에서 약간 멀티 컴플렉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빌라? 근데 그 아랫집 윗집에 사람이 거의 없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살게 되면서 거기를 이제 그냥 스튜디오로만 써요. 그래서 낮에만 가서 음악 틀고 또 크기도 안 들어. 또 귀가 되게 건강하게 유지되시는 모양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데도. 뭐 그분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하루에 30분 정도 1시간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이어 트레이닝 하는 걸로 시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아직도.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이어 트레이닝이 약간 제가 캐나다 맥길에서 공부했던 이어 트레이닝 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런 시험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매일매일 자기가 시험을 치르는 건데, 그 사람이 하는 이어 트레이닝은 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못하거든요. 약간 뭐 음악을 틀고 어느 프리퀀시를 어떠한 Q 값으로 0.2dB를 줄이는데 그거를 듣고 맞추는 약간 그런 걸 하는데, 다 맞춰요. 다 맞추면 약간 변태라니까, 미친 변태인데.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어. 그분이 이 팟캐스트 절대 안 들을 거니까 상관없긴 한데 그거를 잘하는 거랑 마스터링 잘하는 거랑 다른 스킬이에요. 상관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걸 듣는다고 마스터링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런 짓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리스펙트인 거죠. 그렇네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지네요. 그런 테크닉이 있어야, 그런 기술이 내 인풋에 저장고가 되어 있어야 내가 구현하려는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아.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즐기는 애들이. 그거의 행복함을 느끼는 거니까. 그러면 또 되게 저는 또 부럽네. 그런 사람이 부러운 거죠. 옛날에 그 일사에서 드럼 쳤던 마이크 아일라라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막 드럼 피 바꾸면서 막 즐거워하고 막 소리가 이렇게 달라지네 하면서 막 드럼 튜닝하면서 막 웃고 막 하하 이러면서. 변태인데 드럼 저 겁나 잘 치거든. 드럼 박사님이야. 완전 드럼에 관해서 박사라요. 완전 모든 걸 다 알아. 근데 그런 것들에, 왜냐면 저도 예전에 다른 에피소드 얘기했던 것처럼 막 기타 피크 바꾸면서 행복해하고 막 줄 하나씩 바꾸면서 되게 행복해하고 막 11 to 40 줄에다가 막 13 한 번씩 첫 거에다가 하나 사가지고 싱글로 사서 넣었을 때 막 너무 막 와우 막 행복해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저도 언젠가는 뭐 예전엔 행복했었으니까 지금 불행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이제 약간 막 기타 닦는 그런 스프레이 종류 2개 사고 막 되게 막 냄새 맡아보면서 행복해하고 막 기타 닦는 거 자체를 막 즐거워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얻을 수 있는 그 삶이 부러운 거죠. 그러면 요즘 근래 들어 뭔가 감정의 폭이 변화가 된 뭔가 그런 큰 감정들이 오게 된 일들이 근래에 많이 없었다는 거죠. 많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없었죠. 마지막으로 기억한 게 마지막에 그런 감정을 언제 느꼈는지 모를 정도로. 네. 슬프네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보면서 그건 또 다른 그거지. 아이를 보면서 물론 행복한 그런 거 있지만 아이를 보면서 막 설레진 않잖아. 막 와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막 뛰면서 설레는 건 그런 다른 행복이잖아. 아이에 대한 그런 거는 약간 이런 음악적이나 나를 뭔가 그런 인스파이어를 해주는 그런 경험은 진짜. 사실 이번에 한국을 갔을 때도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었지만 두 번째 한국 갔을 때 말고 첫 번째 한국 갔을 때 올해 누가 보면 맨날 한국 간 줄 알겠지만 첫 번째 한국을 갔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는 조금의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조금 너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루틴화. 믹스 같은 거를 할 때 아까 뭐 지안스가 인풋 아웃풋 얘기할 때 어떤 스케줄이나 자기 관리 이런 것들 살짝 얘기했을 때 아 나는 저거 얘기해야지라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약간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거의 스케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해 옷까지도 항상 똑같아요. 옷부터 모든 게 동일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이나 먹는 거나 방의 온도나 습도나 모든 게 하니까 그냥 루벤처럼 그렇게 약간 변태적인 이어트레이닝을 하지 않아도 그날 아침에 가서 음악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면 그건 이상한 거야. 나는 이 환경에서 항상 매일매일 믹스라는 작업을 음악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 들었을 때 이상하면은 이상한 거라가 90%는 확정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믹싱을 할 때 어떠한 인풋이 있기 때문에 아웃풋이 나오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게 약간 영감적인 거나 음악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루틴에서 오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운드적인 그런 하나의 절대적인 선이 있고 그거를 나의 스케줄을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춰 살면서 그것을 바로 무기처럼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 다음 달에 이사 가거든요. 걱정이 되게 많아. 그런 그 공간이 바뀌어 버리니까 다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그렇긴 한데 다음 달에 믹스 안 맡기는 거 아니야 아무도? 어제 이사 간다니까 야 믹스 맡기지 말자 할 수 있긴 하겠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루틴을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의 이상으로 막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은 또 어떤 음악을 또 믹싱을 할까라는 그런 영감이나 기쁨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없죠. 일이 되어 버렸으니까 먹고 살기 위한. 근데 그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는 일들이잖아요. 다시 기타를 쳐보시면 어때요? 내 거?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어떠한 이제 기타에 관한 일들이 뭔가 하나가 스며들었던 일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정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언제 기뻤냐 그랬던 그때 기뻤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악기점에 자꾸 기타를 쳐보러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사실 아이가 이제 피아노 학원을 이제 가니까 와이프한테 오늘 내가 데려다 줄게 피아노 학원 그러면 웬일이지? 갈게 내가 자기 편하게 쉬어 하고 가가지고 애들 놓고 기타 막 치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어떠한 이제 또 일들이 생겨서 어떤 기타가 우리 집 막 놀러 오고 막 그런 일이 생겨. 그래서 스며들고 막 내게 돼버리고 막 우리 집에서 안 가고 막 집에 안 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때 되게 행복했고 그때 이제 사실 이번에 팟캐스트 듣고 그런 인풋과 뭐 우리 영감을 주는 거 뭐 저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 장비병 그런 거 얘기하면서 어떤 한 분이 저희 커뮤니티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주수님이 그 기타 치시면서 행복해하는 얼굴 보았는 걸요 이렇게 또 댓글 달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때는 되게 기뻤어요. 근데 약간 되게 아쉬운 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식어버렸어. 벌써요? 되게 빠르게 식었어요. 그게 되게 스스로에게 좀 화가 날 정도로. 왜냐면은 영이 좀 많았던 친구여가지고 뒤에 붙은 영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내가 왜 이거에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평생 같이 갈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조금 이제 생각보다 빨리 식었죠. 그 영감이. 0이 소울이 아니라 그 숫자 0을 말씀하시는 숫자 거죠? 0이 좀 많았던 친구. 오케이. 0이 좀 길었던 0이 친구. 많아? 기타에 신이 있나? 막 그 고스트 바둑형처럼. 근데 4차원을 보시는 분처럼 얘기가 돼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밖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긴 한데 여기서 한번 해보자면은 저는 약간 학교 다닐 땐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은 기타를 잘 치지 못했는데 어쨌든 음악을 잼이라고 하잖아. 재즈 같은 경우는 잼 한번 할래. 맨날 나는 약간 잼돌이였거든. 형 막 한국 사람들 있으면 다 가서 형 잼 한번 해. 뭐 누나 잼 한번 해. 이러면서 막 다 형 누나니까 잼을 그렇게 미친 듯이 하고 다녔어요. 왜냐면 약간 좀 어릴 때 음악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러니까 음악을 한다는 게 혼자 하는 거 말고 같이 하는 거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동양인이고 영어 잘 못하고 외국 땅에 와서 한국 사람들 없고 또 음악하는 애도 없고 하니까 뭐 음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에 대한 한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다가 또 이제 한국에서 그 음악하러 한국도 1, 2년
갔었던 것들 그런 한을 풀기 위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사실 아직도 좀 남아 있나 봐 그 한이 그래서 약간 좀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음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것들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니까 또 그런 게 팍팍 줄어들어 버린 것 같아요 영감이나 그런 사랑이 금방 또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주수님처럼 저는 처음에 원래 기타 실용음악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실용음악과를 준비를 관둬버렸거든요. 왜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뭔가 저도 이제 주수님처럼 이제 실용음악과 한다 그러면 잼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잼을 하고 막 이거저거 공연 보러 다니고 하는데 그때 뭔가 이런 인풋이 너무 안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다 너무 외워서 치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잼을 하는데도 그 릭이라고 하거든요. 패턴이라고 하는데 내가 뭔가 이런 좋은 패턴을 기억해가지고 잼할 때 여기 써먹어야지. 뭔가 이런 느낌이 강한 거예요. 뭔가 잼이라는 건 즉흥적으로 그때 내가 느꼈던 그 친구와 나의 그 방의 공간, 리듬, 뭐 그루브, 밀리는 그루브와 땡기는 그루브 그런 거에 맞춰서 뭔가 재밌는 것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나 연습할 때 나 이 곡 들었을 때 이 릭 좋았어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잼을 해도.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게 블루스 잼을 하고 있는데 저도 펜타토닉 그 포지션이 있거든요. 이렇게 따라다라다라다라 하는 그 박스 안에 갇혀서 솔로를 하는 건데 거기 안에서 솔로를 하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맨날 똑같이만 나오고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이 뭔가 답답함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하다가 잼에 대한 흥미가 갑자기 훅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제약 없이 진짜 자유롭게 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세계에 몇 명 없는 거예요. 진짜 자유롭게 치는 사람들이 제 기준에서. 물론 이렇게 그러면은 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보고 내가 연습해보자 해서 하는데 안 되겠죠. 그렇게 안 나오는 저를 보면서 약간 그런 흥미가 많이 확 떨어졌어요. 스킬적인 뭔가 테크닉적인 뭔가 기타로 이렇게 풀어내는 게 저는 그런 식으로 흥미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실용음악의 문제예요. 어느 나라나 그런 10년도 더 됐죠. 주수님이 딱 오셔서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잼할 때 릭 외워서 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릭을 자랑하기 위한 쇼가 이제 잼이었기 때문에. 맞죠. 그때 지현스가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런 학원에서 제가 가르쳤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 그러게 다들 앉아갖고 일단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큼 많이 연습했는지를 자랑하는 시간이야. 약간 잼은. 근데 그게 나의 귀에는 들리잖아. 얘가 이걸 알고 치는 건지 외워서 치는 건지. 자기 할 것만 하고 다 했다 만족하고 그거를 박자 안에 꾸겨 넣었으면 되는 거야. 그건 음악이 아니거든요. 그냥 쇼오프지. 자기를 치장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또 뭐 어디 대학에서 누가 들어갔대. 유명한 애가 뭐 그 학원에서 아웃풋한 제일 잘하는 애가 놀러 왔어. 와, 막 애들이 막 금에 환영을 했는데 와가지고 막 잼하는데 한 20분 동안 링만 치다 가는 거야. 근데 애들이 너무 화려하니까 너무 애들이 막 와 이렇게 되게 좋아하고 너무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또 재즈 특강을 또 했었잖아요. 재즈 특강을 이제 딱 하면서 한주세 재즈 이야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특강 해줘가지고 그때 우리 지한스 처음 만난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릭 치지 말고 우리 그냥 진짜 쉬운 거 진짜 뭐 C 스케일 아무나 칠 수 있는 그런 거 안에서 그냥 자기를 표현해 보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막 날아다니던 애가 아무 음도 못 치는 거야. 뭐 칠 수가 없어. 그냥 다 아무것도 칠지 몰라. 다 이러고 있어. 아니면 잼을 아예 무대에 못 올라와. 릭 치지 없으니까 아예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거를 이제 몇 개월 동안 바로 잡으면서 많은 그 친구들이 많은 걸 느꼈다고 생각해요. 나도 너무 좋았고. 제가 덕분에 실용음악과 준비를 그만두게 돼. 우리 인연이 거기까지 갑니까?
참 스승이시네요. 뭐 너무 진짜 저도 약간 제 마음에 한이 남아 있는 게 진짜 자유롭게 기타를 쳐보고 싶다. 이런 내가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기타 운율로 솔로로 뭔가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 그 즉흥적으로. 그게 아직 머리에 남아 있어서 제 그 유튜브 저장 목록이 있잖아요. 거기서 존 메이어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감고 기타를 치지? 라는 것부터 이제 저는 그게 충격인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떤 테크닉을 인풋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술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어떤 귀가 있어야 하며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저런 멜로디 톤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인풋을 분석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아직 시간이 나면 가끔씩 그걸 보고 이제 연습하긴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이 저는 자유로워진 예전에 비해서 저는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아직 그 영역까지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다시 태어나도 가능할까라는 뭔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흥미가 살짝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범접할 수 없다는 그 벽에 부딪히면은 아니면 오히려 부딪혀 버리거나. 이게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 흔히 말하는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 주는 거에 교집합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게 일찍 찾아져서 거기에서 커리어를 빨리 시작하면 천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정도값이 있을 텐데 배분에 있어서의 스위트 스팟을 찾는 것도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지연스 얘기에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지연스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엄청 잘하고 사람들도 엄청 좋게 들어주는 그 이상이 조금 높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속상하니까 이렇게 시무룩한 경험을 반복하면서 흥미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그게 낮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약간 이게 저의 단점인데 인생은 좀 머리에 꽃밭으로 살 수 있는 이유인데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생각하는 비중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즐거운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았고 지금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것 같아요. 대신 제가 포기한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즐겁게 하기 위해서 포기한 부분은 이걸로 뭔가 높은 평가를 받는다거나 뭐 돈을 번다거나 그런 거는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때문에 삶이 좀 분산되는 면도 있잖아요.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될 게 생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나이가 들어도 뭐 어려움이 닥쳐도 혹은 너무 인생이 로또에 당첨되거나 해서 편해지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좋아하는 마음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되게 소박한 인간 중에서도 소박한 편이라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연스나 뭐 주수님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퀄리티라는 게 올라가고 약간 따지자면 장인인 거잖아요. 장인 있고 장인 정신 있고 저는 자주 듣는 말이 그러니까 완벽이 100이면은 200을 하려고 보통 음악하는 친구들 생각하는데 저는 한 90쯤 가면은 이제 됐다 그러고 다음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퀄리티 채우는 게 조금 계속 훈련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좀 다르죠?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약간
저희 셋 중에 어디에 좀 가까운 분들도 계시고 그 중간 맞아요. 어딘가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이 진짜 최고의 아웃풋만을 항상 생각을 해요. 뭔가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타자를 친다. 타자를 치면은 내가 타자계의 마이클 조던급이 돼야지. 타자 속도가 마이클 조던급이 안 돼? 그러면은 적당히 하고 접어요. 약간 뭐 음악도 처음에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긴 한데 내가 음악을 만들 때 이 장르가 마이클 조던급의 퀄리티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코비도 안 돼. 코비 브라이언트도 아니고 마이클 조던급이어야 돼. 너무 어려운데? 약간 항상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쉽게 실망하는 것 같긴 해요. 그 대신 이거 장점이 남들 비교 안 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비판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워낙 한 사람만 한 정점만 보고 하니까 그 대신 쉽게 지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내가 그만한 아웃풋을 못 이뤘을 때 뭔가 내가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걸 더 해야 되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을 때 다시 태어나야 되나? 뭔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약간 좀 정체되는 것 같긴 해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런 방향이 저한테 필요한 걸 수도 있고. 차원을 조금 입체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이 잘하면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조건이 진짜 맞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해서 마이클 조던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같은 조건을 모두 가지지 못하고서 마이클 조던이 된다고 해도 그 모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처음에 지언스가 극상의 존 메이어의 그런 솔로를 보고 느꼈던 그 감동을 가지고서 그거를 입체적으로 그 과거와 미래와 그런 모든 것들을 입체적으로 조합해서 내가 낼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존 메이어처럼 똑같이 되는 걸 바라면은 정말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럼 계속 슬프잖아요. 충분히 잘해도.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친구들 좀 몇 명 봤거든요.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러면은 되게 잘하고 주변에서 많은 걸 이루고 주변에서도 평가해주고 근데 본인은 맨날 슬프고 괴롭고 막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제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기준을 낮추라는 말을 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입체적으로 보면은 최상의 아웃풋을 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 다시 생각해서 입체적으로 나의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낸 아웃풋이 10년 후에는 존 메이어 거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적인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거를 느꼈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감정을 불러 일으키면은 그게 최상의 아웃풋이 될 수 있는 거가 아닌가? 라고 저는 제가 자꾸 개똥철학 얘기해서 죄송한데 원래 철학과는 학부만 나온 애들이 이렇게 개똥철학 말하고 석박사는 이렇게 조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라서 네. 화이팅! 응원한다! 지현아! 네. 말씀하신 내용들 좋은 얘기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팟캐스트 초반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데니엘 레빈턴 그분 I Heard There Was a Secret Code라는 책이잖아요. 그거 요즘 읽고 있는데 영어 이름 모르는데 찾아볼게요. 네. 한국 번역이 뭔지. 네. 음반 치유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지금 챕터 한 4까지 읽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방금 말씀하신 딱 그 얘기한 것처럼 막 어떠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또 영감을 줄 수 있지만 또 안 줄 수도 있고 뭐가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딱 스파크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건 모르는 거니까 사실. 저는 조금 더 그 완벽을 기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없어서 되게 그냥 7렐레 8렐레 즐거우면 됐지라고 해왔는데 이제 약간 무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는 정말
아마추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원이.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좋아였다면은 요새는 이게 아마 앨범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앨범이라는 EP지만 그 앨범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 어떤 무게감이 느껴져서 그런 건지 뭔지 아니면 저도 이제 조금 이제 해오는 날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잘한다는 건 뭔가 좋은 음악은 뭔가에 대한 기준을 내 안에서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좋은 음악을 진짜 많이 들어서 막 뭐가 좋은지를 배워야 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인풋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먹으면 싼다 그랬잖아요, 지현스가. 재밌는 말로. 근데 그 중간에 장기가 있죠. 장기. 위와 대장과 소장이 있잖아요. 소장과 대장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바라보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음향, 최고의 연주 이런 게 다 모여도 나한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곡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있어서 최고의 아웃풋은 뭐냐? 잘하는 건 뭐고 좋은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아직 저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내가 들었을 때 좋고 내가 이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약간 베이그한 정도의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다 들으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괴로워하면서 신경질적으로 이거를 완성을 했는지 아니면 되게 정말 정성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만들었는지 그런 되게 이상한 말이죠. 뭐 요리도 그렇잖아요. 뭐 뭐든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씨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도 그런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1화에서 다뤘던 얘기들이 좀 중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장기의 컨디션을 만들 것인가. 이게 뭐 건강관리, 멘탈관리,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 뭐 그런 게 다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숙성의 시간, 소화를 시키는 시간. 이건 제가 최근에 그 여행 갔을 때 선생님한테 대화를 하다가 딱 듣고 되게 엄청 와닿은 그건데요. 뭐 대화를 전체를 얘기할 순 없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아까 그 릭을 인풋했어. 그래서 잼에서 바로 그 릭을 썼어. 아웃풋했어. 그러면은 단기간 안에 내가 솔로가 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보면 와 대단하다 천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지수님이. 그게 다가 아니라고. 지연스도 재미가 없는데라고 느끼셨잖아요. 똑같은 릭을 내가 배웠어도 그거를 숙성시키는 충분한 소화시키는 단계가 거쳐서 내 위와 뭐죠? 소장과 대장과 담즙을 거쳐서 뭔가 이제 나오면은 똑같은 릭을 똑같이 잼에서 연주하더라도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저는 항상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너무 오래 걸리면은 저도 흥미를 잃고 지칠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그게 저의 이번 최근에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시간 그러니까 원래는 하루를 인풋 타임이랑 아웃풋 타임으로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아웃풋 타임에 주간 시간 목표가 있어요. 그 시간에는 다른 거 말고 정말 내가 정한 거에 대한 아웃풋을 하는 시간만 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인풋은 보통 인풋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금요일은 조금 영화도 보고 구경도 하고 음악도 듣고 이런 날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왜 그 미묘한 그 얕음이 느껴지는 구간이 있는데 나의 소리들에 그거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행에서 좀 컴퓨터를 못하는 환경이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당장의 작업을 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인풋하지 않지만 음악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소화시키는 시간을 박아놓자.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스케줄 침범하지 못하게 소중하게 하자. 이거를 첫 번째 액션으로 해보려고 해요. 저도 이제 막 해보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있는 그 단계에 대한 게 저의 최근에 되게 큰 관심사예요. 바로 아웃풋으로 만들어버리냐. 그리고 숙성시켜서 뭔가 나만의 것으로 뭔가 더 재해석한 느낌으로 풀어내느냐. 또 너무 오래 걸리면 그게 또 숙성이 아니라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아요. 바로 그 얘기였어.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가 되다니. 저랑 지연스랑 얘기한 내용을 로미님이 정리한 거를 지연스 정리했네요. 재밌네요. 이런 대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주스님이 성향이 저랑 비슷하다고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뭔가 T적인 사고라 그래야 되나? 그랬을 때 뭔가 항상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뭔가 항상 형은 어떻게 이런 좋은 사운드를 제가 기준에서 생각하는 그런 최고의 아웃풋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루틴을 가지고 어떤 상상을 하며 어떤 인풋을 받고 어떤 톤의 아이디어를 받으며 뭔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로봇 같은 루틴이 그런 게 도움이 된다. 되게 멋있게, 그러니까 웃긴 게 저는 약간 항상 솔직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멋이 없는 대답이잖아. 어떻게 해서 좋은 사운드 만들었어요? 일단은 저기 머리 로키 마운틴 생각하면서 막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야, 인터넷에서. 저도 전 대가는 아니지만 짬밥이 많이 이제 생겼단 말이야.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수많은 인터뷰들이 거짓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이제 조금씩 오고 있어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조금 사실 저는 이제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좀 정상에 계신 분들이랑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기도 했으니까 최근에 몇 년간은 그분들과 이메일도 주고받고 이제 뭐 파일 같은 거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거 이렇게 누가 진짜를 말하고 있는 거지? 이게 너무 다르니까 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에서 내가 봤던 인터뷰로 잡혔던 그 사람의 모습과 내가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의 모습 좀 다른 것들에 대한 괴리감도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좀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들의 중요성 이런 것도 약간 느끼기도 하고 약간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은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사실 인터넷에서 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약간 좀 접하기 쉬운 존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건 또 내 스타일이 아니고 또 이렇게 팟캐스트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해서도 이렇게까지 그런 말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면은 아무런 영감이 없는 소울도 없고 음악적인 감정도 없고 지금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일하면서 먹고 살고 있고 근데 조금 뭔가 다른 거 해보려고 팟캐스트 하고 있고 참 제가 팟캐스트 지금까지 지금 이 포인트까지 듣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매 에피소드 때 얘기할 때 까먹었던 게 사실 우리 팟캐스트잖아요. 원래 지금 보이는 라디오처럼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스포티파이나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우리 거를 들을 수 있고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팟캐스트라는 건 사실은 라디오 방송이라는 건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초반에 얘기한다고 하고 전 까먹고 얘기 안 했는데 또 애플 팟캐스트와 돼서야. 스포티파이에서 또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 어떠셨는지. 좀 아쉬워요. 뭔가 더 말하고 싶다. 항상 모든 주제들이 더 말할 게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저희 주제들이 한 번 얘기하고 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셋 다 어쨌든 음악을 계속 하잖아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다른 경험을 하고 똑같은 주제로 얘기를 해도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게스트가 오셨을 때 또 주제를 꺼내서 얘기해도 좋고. 그래서 이 뱅크를 잘 저장을 해놨다가 또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지금 파일럿처럼 하고 있는 거라서 뭐 굳이 뭐 주제를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남겨놨다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캐나다에서 있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전 운동할 때 팟캐스트 듣고 자기 전에 항상 팟캐스트 듣고 자거든요. 약간 책 읽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면서 자고 하는데 거기 그 팟캐스트는 항상 마지막에 하나의 질문을 해요. 뭐 영어로 하면 How do you define success in your life? 이렇게 뭐 당신 생각하기에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항상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약간 좀 음악인들에게 지금 우리 인풋과 아웃풋은 어디서 얻습니까? 당신의 영감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나중에
조금 한번 질문들 몇 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항상 누가 우리가 또 팟캐스트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그런 것들 항상 물어보는 하나의 주제로 또 해볼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저도 올라가면 들으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얘기를 해주면. 네. 그래서 웃긴 게 그 팟캐스트가 에피소드가 300개가 2018년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년을 들은 건데 300 에피소드가 넘었어요. 그렇죠? 7년 됐으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오는데 300 몇 개 에피소드가 지나고 나서야 게스트가 그 호스트한테 물어봐. 너한테 질문하는데 질문해야 돼 하니까 뭔데 하니까 그 망상하는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을 그 사람 딱 하는데 되게 당황하더라고. 자기가 400명의 다른 게스트한테 그 질문을 맨날 물어보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당황하면서 뭐야 이거 하면서 당황하는 게 있는데 우리도 약간 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한테도. 네, 좋습니다. 뭐가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오늘 6번째 에피소드 공식적인 그 에피소드 타이틀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먹고 싼다. 에피소드 6 먹고 쌉니다. 뭐. 근데 인풋과 아웃풋? 인풋과 아웃풋. 좀 자극적인 그 썸네일을 하려고 이제 자극적인 거? 아닙니다. 말이 그냥 좀 지연스가 우리 막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네. 어그로 좀 끌어볼까요? 인풋과 아웃풋. 너무 뻔한 이름일 것 같아서 뭔가 다른 게 있을까. 한번 캐치한 뭐 단어가 있을지 생각해보죠. 네, 저는 적어놓은 거는 에피소드 6번 인풋과 아웃풋 우리는 어디서 영감을 얻는가 딱 했는데 되게 좋은데 어그로는 아니네요. 네, 아니 어그로는 끌으면 안 돼. 사실 뭔가 인풋 하면은 제가 상상했던 처음에 이 주제를 그렸던 건 인풋에서 이제 정보의 장이 됐으면 좋겠던 거였어요. 뭔가 여기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정보의 질을 얻을 수 있다. 여기 어디 이걸 보면 어떤 좋은 정보들이 있고 좋은 음악들이 있고 양질의 컨텐츠를 인풋할 수 있다. 뭔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뭐 그런 기회를 나중에 또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안 돼요? 궁금한데. 막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내가 인풋 받은 걸 만들 때 보통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뭐 주수님이라고 치면 이제 막 이 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가다를 했는지 저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런 트랙을 썼는데 이런 느낌이 안 나서 어떻게 느낌을 구현했는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하다 보면 주제 그린 그런 이것들이 항상 다 그 재미도 있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아서 저희 인풋 아웃풋 그 좁혀서 그 주제로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 나눠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다른 팟캐스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던 게 그 팟캐스트는 항상 댓글을 읽더라고요. 네, 우리는 다음부터 댓글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방송에서 바로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네네. 재밌다. 거기서는 사실 거기는 이제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 유튜브도 많이 하긴 하지만 애플 뮤직이나 애플 팟캐스트나 스포티파이나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저 할 말 많은 댓글이 있습니다. 폐간 그런 거 말고 제가 제일 최근에 어떤 댓글 중에 하나가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유튜브에 Next of Search라는 분이 처음에 대체 누가 이런 걸 들을까 했는데 한번 틀어놨다가 스며들었네요. 크크크 고맙습니다라고 누가 이렇게 댓글 달아줬는데 쉐끼 뭐야 하다가 오케이 좋았어 인정 오케이 해가지고 또 이제 다 들었다 스며들었습니다라는 말 또 이제 썼다는 거는 다 들었다는 거거든. 내용을 알고 있는 거잖아. 스며드는 거를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이분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팟캐스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생각하는 것보다 조회수가 잘 나왔다 생각해요, 저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세상 기준으로 많이 나온 건 아니야. 업계 리서치를 안 해봐가지고 뭐가 많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 700명이나 들었어?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저는 있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조금씩 더 스며들 수 있는 편안한 팟캐스트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호스트의 굿 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호스트의 한주수였습니다. 로미오캣이었습니다. 오시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